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둘이 사는 집보다 훨씬 적게 쓸 텐데 말이야. 만약 여러분이 지금 1인 가구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을 구원할 마지막 비상구가 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는 삶은 단순히 편리함을 사는 게 아니라 매달 엄청난 액수의 고동 유지비를 지불하는 행위예요.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거비 비중은 다인 가구보다 무려 1.5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달콤한 자유 뒤에 얼마나 무서운 경제적 함정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생활 속 경제 스토리를 가장 깊이 있게 파헤치는 옆집 지갑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지갑 속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분이 요청하셨던 고독의 유지비예요. 대한민국 1인 가구 900만 시대, 이제 혼자 사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있어요. 혼자 사는 건 돈이 2배로 든다는 사실이죠.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줄줄 새고 있던 외로움의 비용을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바로 싱글 텍스, 즉 1인 가구라서 내야 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에요. 이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 아니에요. 시장 경제가 1인 가구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 같은 거죠. 첫 번째는 주거비의 배신이에요. 여러분, 원룸이나 소형 오피스텔 월세가 아파트 평당 단가보다 비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6평 오피스텔이 있다고 쳐요. 이걸 아파트 평수인 34평으로 환산하면 월세가 무려 34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는 좁은 공간에 살면서도 단위 면적당 훨씬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리비는 또 어떻고요? 인터넷, 수도, 전기료 같은 고정 비용은 혼자 사나 둘이 사나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둘이 살면 반으로 나눌 비용을 혼자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식재료의 역설이에요. 마트에 가면 1 더하기 1 행사 정말 많이 하죠. 하지만 1인 가구에게 1 더하기 1은 기회가 아니라 짐이에요. 대용량으로 사면 싼 건 알지만 결국 다 먹지 못하고 썩어서 버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의 상실이라고 해요. 소포장된 채소 한 봉지가 2,000원인데 3배의 양이 든 대용량은 3,000원이에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3,000원짜리를 사겠지만 1인 가구는 결국 1,000원을 더 내고 양이 적은 걸 샀거나 아니면 3,000원을 쓰고 반을 버리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경제적으로는 손해인 구조인 거예요. 흔히들 혼자 먹으니까 식비가 얼마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오히려 다인 가구는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회전시키면서 식단가를 낮출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버리는 비용까지 식비에 포함해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통장이 마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진짜 무서운 건 이런 눈에 보이는 비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허전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결제 버튼, 그 심리적 메커니즘이 더 무섭거든요. 자, 이제 주거나 식비 같은 눈에 보이는 비용을 넘어 진짜 무서운 영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심리적 고독이 만드는 지출이에요.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을 반기는 건 차가운 공기와 무거운 정막뿐이죠.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불을 켜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켜거나 TV를 켭니다. 왜냐고요? 그 고요함이 주는 압박감을 견디기 힘들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고독 유지비인 구독 서비스 지출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결제 내역을 한번 보세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이나 스포티파이까지. 1인 가구는 다인 가구보다 구독 서비스 이용 개수가 평균 1.5배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누군가와 대화할 수 없으니 누군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않는 영상을 계속 틀어두는 백그라운드 소음 비용으로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운 돈이 그냥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알고리즘의 유혹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도파민에 취약해집니다.
새벽 2시 잠은 안 오고 정막은 무거울 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를 넘기다 보면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건데 싶은 광고가 눈에 들어오죠. 1인 가구의 홧김 비용 지출 1순위가 바로 이 심야 쇼핑이에요. 외로움을 쇼핑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독료 10,000원 정도야 커피 2잔 값인데 뭐 어때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10,000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디지털 마약의 유지비거든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줄어들고 통장 잔고는 더 빠르게 비어갑니다. 이게 바로 고독이 만드는 경제적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과연 여러분이 오늘 밤 시킨 배달 음식이 정말 배가 고파서 시킨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서 시킨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이제 1인 가구의 통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주범, 배달의 앱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앱을 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단순히 메뉴를 고르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1인 가구에게 배달 음식이란 누군가 내 문 앞까지 찾아와주는 사회적 접촉의 변종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편리한 접촉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첫 번째 대가는 바로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이름의 횡포예요. 떡볶이 1인분은 5,000원인데 최소 주문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여기에 배달비 4,000원이 붙죠. 결국 5,000원어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2만 원 가까운 돈을 지불합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지만 내일 데워 먹지 뭐 라며 자기 합리화를 통해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식은 튀김은 맛이 없고 결국 반 이상은 쓰레기통으로 향한다는 걸요. 이게 1년이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일주일에 딱 3번만 이렇게 배달을 시켜도 한 달이면 24만 원, 1년이면 300만 원에 육박합니다. 1인 가구가 저축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인 가구는 한 번 배달을 시킨다면 1인당 단가가 낮아지지만 1인 가구는 혼자서 그 모든 규모의 불경제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거든요. 더 슬픈 건 이 지출이 보상 심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이 정도도 못해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력은 마비됩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맛있는 음식으로 치유하려는 보상 소비인 거죠. 하지만 배달기사님이 음식을 두고 떠나는 순간 다시 찾아오는 건 더 큰 적막과 치워야 할 일회용 쓰레기들 뿐이에요. 실제로 한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식비 지출은 2인 가구의 1인당 식비보다 2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1인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 너무 많은 웃돈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달앱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감성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지출 구멍인 반려동물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디지털 기기와 배달 음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근원적인 허전함. 결국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바로 온기를 가진 생명체입니다. 요즘 1인 가구 사이에서 아이 대신 동물을 키우는 페코노미, 즉 반려동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퍼리차일드, 털이 달린 내 자식이라고 부르며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1인 가구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으로는 최고의 파트너지만 경제적으로는 가장 비싼 고독 유지비가 될 수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최소한의 비용일 뿐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다인 가구는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동물을 돌보거나 비용을 분담할 수 있지만 1인 가구는 오로지 나 혼자 그 모든 무게를 견뎌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아픕니다. 급하게 야간 응급실에 가면 기본 진찰료만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검사 몇 번 하고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200만 원, 300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1인 가구에게 이 300만 원은 한 달 월급보다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분리불안이라는 변수가 붙습니다. 내가 출근한 사이 혼자 있을 아이가 걱정돼서 설치한 홈카메라, 외로움을 달래줄 자동 장난감,
그리고 주말에 친구라도 만나려면 맡겨야 하는 애견 호텔 비용까지. 사실 이 비용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비용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동물이 외로울 거라는 미안함이 과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물론 반려동물이 주는 행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면서까지 지불하는 행복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까지 키우려니 허리가 휜다는 말이 일인 가구 사이에서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주거비부터 식비, 구독료, 그리고 반려동물 비용까지. 우리는 정말 사방이 막힌 고독의 감옥에 갇힌 걸까요? 아니요. 출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필살기 전략을 공개할게요. 우리가 왜 혼자 살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를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첫째, 싱글택스를 인정하고 고정비를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평당 단가가 비싼 원룸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청년주택이나 공유주거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1인 가구 특화 금융상품을 활용해 관리비라도 캐시백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디지털 정막을 유료 서비스로 채우지 마세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결제 내역을 열어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본 구독 서비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바로 해지하세요. 대신 도서관에 가거나 사람 냄새 나는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돈을 써서 고립을 잇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 고립 자체를 깨야 합니다. 셋째, 배달 앱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허락하세요.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려다 버리는 식재료와 배달비만 아껴도 1년에 소형 중고차 한 대 값은 나옵니다. 소분된 식재료가 비싸다면 친구나 이웃과 공동 구매를 하는 공구 경제를 실천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영상 초반에 제가 질문 드렸죠. 왜 혼자 사는데 돈이 안 모일까? 그건 여러분의 낭비벽이 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외로움이 자꾸만 결제 버튼을 누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위대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어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게 두지 마세요. 고독은 돈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루틴과 관계의 근육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배달앱 대신 직접 요리한 1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을 동시에 채워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지갑이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옆집 지갑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